이재명 구속! 네, 김영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며칠 전에 한 총리 기각이 된 이후 느낌이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분위기가 영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농민들 전농, 좌파 전농들이 사당 쪽으로 몰려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외국 시민들이 많이 갔잖아요. 뭐 여러 우리 외국 시민들이 이제 많이 갔었고, 또 동시다발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느낌이 아주 이상했어요. 근데 어제 기어코 이재명이 무죄 받는, 그러니까 시선을 다 돌리고 이른바 성동격서 같은 그런 전략이 구사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이재명이 무죄 판결 내는 걸 보고서 아주 기겁을 했는데, 아저씨 오늘 저 위에 지금 오늘 다시 헌법재판소 나와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열기가 있고, 별로 왔어. 멋이러 왔다.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애국 시민들의 그 숫자들이 확실히 많아졌네요. 위기의식이 좀 많이 발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돌려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헌재 쪽으로는 제한하고 있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 우파 시민들 이동하겠습니다. 우파 시민들은 확실히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소 쪽. 헌법재판소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맞은편 쪽. 우리 가지고 재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선거 세력은 신중 매국노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가지고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고, 맞습니다. 또 우리의 그 고유한 문화도 파괴시키고, 네. 이것들 정말 지금 불나고 있는 거 누가 질렀겠습니까? 보수가 질렀겠습니까? 그 이상 이야기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또 그리고 재판하는 거 봤지만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성동격서. 자, 이거 지금 보니까 AI로 하든지 재판관을,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아주 깨끗해. 재판이 뭐 재판만 모든 그 정치 생각 안 하고 하는데, 한국은 정치를 하려고, 또 검사도 그렇고, 검사, 판사, 국회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돼. 깨끗하니까. 맞습니다. 이 저질 양아치 맞습니다. 떨거지 100% 악기 새끼들을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 대학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협조를 하고 있어요. 100% 공감. 그런데 왜 그놈들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와 사상이 틀리니까 그래. 우리.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올게 또. 계속 싸우고 계세요. 예, 이구동성입니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소통하는 데 제한은 없고, 이 차벽으로 거의 가려진.
이런 장애물이 없었는데 장애물이 또 생겼네. 이 장애물이 생겨서 결국 통행을 더 못하게. 내가 고픈데 좀만 더 종이를 한 개를 먹는 1,000원짜리 하나 드려야겠다. 여기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고맙습니다. 아유, 약간 저 국어 하시는 분도 조금 배우신 분 같아. I'm hungry. 여기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도 나 배고프다 씨. 좀 도와줘 이거 이 말씀 하시네. 텔레비전에 보니까 깻잎 치듯이 생걸로. 여기가 헌법재판소 사무처 맞은편. 사무처 맞은편인데 차벽으로 다 가려져 가지고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버스가 저기 맞은편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차 지금 뭐 차벽으로 다 가려져 가지고 전혀 지금 볼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 많은 우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지금 뭐 철통 이렇게 완전히 뭐 개미 한 마리에 겨우 지나갈 정도네. 겨우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정도. 에휴 참. 네, 이렇게 뭐 아주 철통. 헌법재판소 살짝 보이네. 살짝. 여기가 아주 집회하기 좋았던 곳인데, 예, 완전 뭐 가로막혀 가지고 아유 참. 이런 장애물도 최근에 출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던지시고? 못 던져요. 못 던져요. 아주 어떻게 던지고? 못 던져요. 그러니까 저쪽 헌법재판소의 그 입구 쪽 사거리하고 이쪽 사거리, 제동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여기에서만 우파들이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는 거리가 한 200m? 200m 조금 더 멀리서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장애물들이 점점 늘어나. 이렇게 장애물들이, 없던 장애물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우파들이 이 집회하는데 좀 방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한 협소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장애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로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이제 우리 오늘은 그래도 좀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좀 생기가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거리에서 재판소에서 점점 거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저 뒤쪽으로도 좀 계속 있긴 한데 이 재판소에서 거리가 점점 변호인단도 보이고 대통령을 돌려달라! 확실히 어제 이재명이가 무죄 받고 난 이후부터 조금 더 애국 국민들이 좀 다시 신발을 고쳐매는 의식을 새롭게 하는 면모를 일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일단 저 현대 빌딩 쪽에 그쪽으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빵집. 여기 런던 베이글. 박물관인가? 웬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먹으러 다니면서 즐기고 있고 아주 좋은 나라죠. 이게 좋은 나라예요. 모든 뭐 하나로 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전체 국가지 뭐. 그건 전체주의 국가는 그 뭐 좋은 건가요?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북한 봐요. 우리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또 뭐 즐기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존중하는 게 우파입니다. 존중하는 게. 좌파들은 이제 다르죠. 좀 지들만 옳다고. 이 좌눈박이들은 지들만 옳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발전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 좌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망했지. 왜? 열리질 않고 전부 폐쇄적인 이런 사고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점점 그냥 진영 논리. 말하자면 내 편, 네 편을 갈라가지고 자꾸 가니까 결국 시장도 작아지고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 조그만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이 적고 그러면 그건 뭐 괜찮아요. 그건 뭐 좌파식으로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조그만 나라 인구
30만 뭐 조그마한 섬나라처럼 그렇게 살면 뭐 그냥 뭐 조금 벌어도 나눠서 그냥 살고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일단 많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천박하지만 법치사회가 출현이 된 거예요. 이 법치사회가 출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엉터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혼란이 오죠. 그러면 혼란이 오면 그 엉터리 집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때려잡아서 또 바로잡는 또 세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변증법적 논리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요. 법을 훼손하는 놈이 또 나타나. 그 훼손하는 놈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또 세력이 나타나.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변모돼서 또 좋아지고 또 나빠지는 것을 막아내고 그런 세력들이 늘 생겨서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우파들은 당장 이익이 실현 안 돼도 그걸 묵묵히 참고 견뎌내면서 결국은 뜻을 다 관철시켜서 지금의 이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상처받은 일이 있지만 이것을 또 기제로 삼아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기죽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맞은편이 아니고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옛날엔 세이브 코리아에서 여기 주로 했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한 몇 번 했죠? 행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윤 대통령이 통치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집회하긴 해요 지금. 대통령의 불가능한 비상비용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국 헌법재판소 가까운 곳은 다 폐쇄됐고 사실상 봉쇄됐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보고 있다. 하고 있는데 너무 뚜렷해. 헌법재판소 여기는 재판관 자격도 안 되는 문현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배제한 탄핵 심리를 밀어붙여온 건 명백한 잘못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헌법 재판관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안 되는 차별주의자들인지 보여주는 엽기적 사건이다. 우리는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이네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한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 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불법의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반인권 세력인 공수처와 경찰 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의 부역자들, 인권인의 부역자들 모두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탄핵 당해야 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소중하게 주권을 행사한 표를 도둑질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일방향으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에 의해 장악돼 가고 있음을 알고는 20대 대학생들과 10대 중고생들까지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뀐 여론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입법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 이상 경거망동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아무리 겁박하고 언론 방송이 선동질을 해도 의원에게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의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 주리라 기대해왔다. 그러나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고는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과 시간에 블로그나 쓰고 음란카페 회원 구설수에 오른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똥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니 칼춤뿐 아니라 사법정의를 팽개친 사법부를 성토하며 부정하고 있다. 서부지방 엉터리 판사들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선동꾼에 의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서부지법을 찾아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헛소리를 해서 이 국민 여론을 폭발시켰다. 오히려 서부지법 엉터리 판사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체가 의심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판결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은 실종되었으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로 인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겁박에 위축당하는 모습은 국가적 재앙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의사를 뭉개거나 배후가 의심되는 각본대로 밀어붙이지 말기를 경고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탄핵 소추된 부당함을 비상계엄의 합헌성으로 해소시켜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핵을 반대하며 이를 획책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 야만 사회로 퇴보해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해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구치소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0조 2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임을 알면서도 그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과 사범에다가 13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1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 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탄핵당해야 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 도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잘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탄핵 심판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고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심판 두려워하고 국민적 분노 촉발하는 반헌법적 결정 내리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 수초안을 카카오톡에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5년 3월 27일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박찬대가 누굽니까? 더불어 내란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 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 뉴스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산불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까 인민노련 핵심 간부였고 사회주의자 반대한민국 세력인 마은영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라고 이게 뭔 공작을 하는 건지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 박찬대가 제정신입니까? 개새끼죠, 개새끼. 오히려 산불을 일으킨 이 자가 배후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찬대를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박찬대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 미친 것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불어 내란당 해체하라.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완전 미친놈입니다. 완전 미친놈. 외쳐서 국민을 깨워야 됩니다. 불을 질러놓고 불 꺼줄 테니까 마은혁이를 임명해달라고 개소리를 하는 박찬대, 천하의 개새끼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웬만하면 개새끼라고 그러는데 개새끼가 아니고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네? 그게 인간입니까? 완전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불 꺼줄 테니까 마은혁이를 임명해달라?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말도 아니고 소리죠. 개소리. 정말 천하의 개망난이죠. 헌법재판소 사거리 안국역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건너서 온영궁 맞은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장애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파들이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경찰들에게 이제 유감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침에 여기 잠깐이도 안 돼. 여기 뭐 자파들이랑 다 뺏어가는데 일단은 이게 좀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거가 홍보 효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매스컴에서 알아도 모든 자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그 많이 모여 있는 거를 보여야만 되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차이나 아웃. 오케이. 찍지 마세요. 저 초상권 있어요. 초상권 있어요. 뭐 마스크 쓰시고 뭐 초상권 있다 그래야. 그래도 찍지 마세요. 안 찍어. 여기까지만 딱 나와. 근데 그
시즌 대장 김장은 말고 온라인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재명 판결했는데 100억 준다 그랬대. 이제 써놓은 거야.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에서도 오셨네요. 저 메가폰인가? 저 메가폰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메가폰? 메가폰 성능이 좋은데? 갑시다. 아까부터 아주 열심히 우리 국기와 성조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분, 와 아주 그냥 잘하십니다. 자, 아싸, 아싸, 아주 잘하시네. 힘 안 드세요? 아주 벌써 하신 지가 한 30분 지났는데? 아, 30분 더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30분 전에 보고도 뭐 지금도 계속 흔들고 계시네. 안 힘들어요. 예? 행복해요. 아이고, 아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어. 예?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같이 흔드세요. 아 그러세요? 음실에서 목회하고 아. 시골가에 싸우고 있어.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구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 알았어.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이제 집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점점 이제 그 거리를 두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운영궁 앞에 맞은편 쪽에서는 천도교 그 앞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는 조금 떨어지죠. 저쪽 그 헌법재판소 맞은편에서 그 집회는 좀 규모는 작았지만 효과는 제일 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예 봉쇄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벌써 뭐 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라 열기가 확실히 떨어지죠. 집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좀 압박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과 집회 대상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위압감도 느끼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압박감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죠, 효과가. 여기는 이제 확실히 좀 인파가 많이 있네요. 완전 감동이죠? 어디 갔어? 저 태극기 물결을 보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나라를 해치려는 저 세력들, 우리 여기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안 되죠? 자, 이제 우리에게 지금부터 전쟁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우리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저들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대통령을 용산으로 복귀하도록 합시다. 네, 조 장군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복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6.25 때 미군 3명이 국회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육군 중위, 그 다음에 한 명은 장군, 한 명은 도서관, 원사, 아주 군생활 오래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포로가 됐는데, 국회에서 이제 뭐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 잡히면 후송해야 되는데 급해서 너희들 사형시키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소원 얘기하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 그 젊은 장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소리를 남기고 죽었다는 그거 Say my regards 그걸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장군한테 물었어요. 당신 소원이 뭐냐 얘기하라. 그러니까 장군, 나는 요 두 미군한테 정신교육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너는 그 군생활 아주 오래 한 40년 한 원사한테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저 장군이
정신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킬미 퍼스트 제일 먼저 나를 좀 죽여달라 하는 것이 이 군생활 오래 한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래 장군 좀 얘기 시작하고 좀 기는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짧게 끝내겠습니다. 또 제 다음에 할 이정린 차관님께서는 국방차관을 하셨지만은 진짜 이 애국하는 이런 모습에 또 군에 계실 때 군을 위해서 노력한 그 충성심 이런 걸 보면은 장관 하신 분이나 국무총리 한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 이정린 차관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차관이지만 실제는 장관분의 장관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날라갔어? 그 이재명이 재판에서 이제 파기 환송 이제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게 무죄 판결이 잘못됐느냐 하면은 이재명이가 뭐냐면 선거 운동하면서 이거 기자들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그 김문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결제 들어오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골프도 같이 친 사람이 말이야 모른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재명이는 수시로 치매가 걸리는 사람으로도 아마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아. 아마 다음에 백현동 4단계 하향 조정한 거 상향해준 거 한꺼번에 한 단계 올리는데도 1년 이상 걸리는데 4단계나 한꺼번에 다 올려준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나니까 그걸 뭐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거를 국토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국토부 장관 압력 때문에 해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해가지고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건 사안. 그런데 그것도 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법리가 무슨 필요가 또 있어요? 김문기하고 골프 친 감성만 사진을 앞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 가지고 작게 찍은 다 거잖아요. 돈으로 이걸 그냥 크게 해결하는 확대해가지고 거라고 가져가서 뭔 법리가 재판장에 딱 있겠습니까? 내놓았단 말이야. 나 한심한 일이고요. 제가 따로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방송 얘기했느냐, 하나 하려고 사진을 합니다. 확대했잖아요. 오늘 확대한 것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조작한 상황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작한 사진은 알려드리고 증거가 될 수 마치도록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야. 시청해주셔서 그런데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은 마치도록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귀걸이 코에 걸고 코에 지멋대로다가